안녕하세요. 역설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바라보는 한자에 대해서 제 생각을 뇌피셜로 좀 올려볼까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자라고 하면 이제 중국의 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한자가 중국의 글이 아닌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동이 그 학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인가를 남기기 위해서 암호처럼 만들어진 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한자는 동이의 다빈치 코드다라고 이렇게 제 뇌피셜을 소개하는 영상을 좀 찍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의 한자는 중국이 주로 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중국 글이다라고 이렇게 하면 뭐 별 드릴 말씀은 없는데, 뭐 우리나라는 뭐 거의 이제 한자를 안 쓰고 있고, 근데 우리 한글에 남아 있어요. 그냥 한글로 그냥 표기를 하는 거지. 사실 다 한자가 거진 8, 90%가 한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왜 동의의 다빈치 코드다, 동의의 비밀 암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한나라, 이 한나라의 한자지 않습니까? 뭐 강, 큰 뭐 강에 뭐 은하수, 뭐 은하수의 물이다라고 이제 뜻하는데, 이 삼수변을 빼고 이것만 해서 이제 은하수를 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 이게 은하수를 뜻할까? 제가 한참을 생각을 했는데, 이 한자가 맨 밑에 보면 아비부자를 써요. 아비부자. 그러니까 이게 그 부여의 그 상투 문화죠. 그러니까 동의의 어떻게 보면 그 문화죠, 문화. 머리를 이렇게 상두굴 이렇게 하고 있는 클 때자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하늘을 뜻하는 그 작대기를 딱 이 한 일자를 갖다가 쓰는 게 이제 저는 그 상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그 가운데 중자. 근데 이 가운데 중자가 아니더라도 이 아비부자로 치고 이 입구자로 볼 수도 있어요. 이 말을 하다. 그러니까 그 상투를 튼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게 그 스물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열 십자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스물이라는 뜻인데 많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투를 틀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곳에 그 물이다. 그래서 이게 한나라 한자, 그리고 한강의 한자도 됩니다. 이게. 근데 왜 그렇게 남아있는지 저도 이렇게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도 이게 동의가 남아있는 거죠. 이 글에도. 그러니까 한나라는 어떻게 보면 동의가 뭐 이룩한 나라는 아니지언정 어떻게 보면 이 개념을 그렇게 잡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나라하고도 이렇게 좀 되게 대치되는 또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진나라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죠. 유방을 도와서 한나라를 건국하고 결국에는 전국을 다시 재통일한 그 과정에서 이 장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장량이라는 사람이 전국 칠웅,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 이제 전국 시대 때 그 한나라의 그 귀족 집안인 것 같아요. 아주 되게 높은 귀족 집안이거나 아니면 왕가 쪽, 뭐 그쪽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한나라의 그 한자도 지금 우리 한국이란 한자를 쓰고 있는 똑같은 한나라입니다. 근데 저는 그 나라가 동이의 동이 민족의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이제 그 귀족을 하거나 높은 신분에 있던 장량이라는 사람이 20대 때인가,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 청해라고 하는 지역, 저는 그 지금 중국의 동해고 우리한테 서해 쪽에 있는 그 바닷가 쪽에를 전 창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창해 역사라고 하는 힘이 센 사람한테 그 철퇴를 주어지게 해가지고 진시황이 전국을 순행할 때 그 어떤, 제가 좀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서 노려서 그 진시황의 마차를 갖다가 이렇게 폭발을 시키는 그런 암살을 준비했던, 그리고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실패를 했죠. 뭐 가짜 마차들이 또 많아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화하족과 동이족은 이 민족적인 이질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저항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을 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그 분석행위라고 하는 책을 태우고 유생들을 상체로 생매장하는 거.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같은 문화를 갖고 같은 민족이라고 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도 중국 학자들도 그건 과장된 역사라고 또 이렇게 또 말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그게 뭐 책은 거진 다 없어졌다고 보면 동의의 문화는 뭐 그 책 속에 이제 담겨져 있었을 텐데 그게 다 사라지니까 이제 가공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동이족의 학자이기도 하지만은 또 학자가 아니더라도 동이족 그 동이의 그 문화를 많이 영향을 받았던 기존의 학자들이 자기들도 이제 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또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 자기 양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학자들의 양심. 그래서 저는 그걸 남긴 글이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서갱유를 통해서 진나라 때 분서갱유를 통해서 문화의 진공 상태에서 한나라 그 다음 이제 그 계승한 그 통일 왕조인 한나라 때 그런 살아남은 학자들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가공도 하면서 남겨놓은 것 같아요. 동의의 그런 그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그 표시되지 않게 은근하게 이제 글 자체에는 남겨놓고 뜻을 해석할 때는 안 좋은 뜻으로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동의의 이자도 오랑캐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한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그 치우라는 글도 매우 어리석다라는 그 한자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치우가 지금 중국에서는 자기네들 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뭐가 이렇게 모순이 있는 뜻과 그런 뜻과 의미와 쓰는 글자하고의 그런 모순이 생기는 글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대충 제가 이제 한자 공부를 하면서 이제 뭐 대충 이 글들을 갖다가 제 나름 내피셜을 갖다가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착자지 않습니까? 뭐 이게 착자, 뭐 이게 움직이는 그런 착자라는 뜻인데 이게 터럭자 밑에 이제 이를 찌자를 이게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말잔등이라고 생각해요. 털럭. 털은 이게 이게 털자라는 뜻인데 털은 뭐 누구나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렇고 동물도 다 있지만은 저는 이게 대표적인 동물이 저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말갈퀴의 그 뒤에 그 잔등을 갖다 표시한 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의 모든 걸음, 뭐 걷기도 하고 천천히 걷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고 점프도 하고 막 이렇게 그 모든 그런 걸음을 갖다가 저는 이 착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글이 운자, 우리가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그리고 운동할 때 그 운자, 움직일 운입니다. 그리고 통달할 달자, 그리고 근처에 있다, 뭐 근거리에 있다. 이게 보면요, 이 군이라고 하는 그 조직의 움직임, 그러니까 모든 움직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달자는 저는 행자에다가 이 착자를 붙여서 통달할 달자. 그 모든 다행인 거죠. 다행한 거를. 그걸 다 포괄을 하니까 이제 통달하고 있다. 통자고. 그리고 이게 근자인데 근자에다가 이걸 다게 되면 이제 근처근. 그러니까 말잔등에 이렇게 있는 도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랑캐들이 그 생활 양식에서 이제 오랑캐라고 하는 중국에서 소위 오랑캐라고 하는 그 생활 양식에 나오는 다 그 글입니다. 오랑캐가 아니죠. 한자를 만든 민족인 거죠. 그 오랑캐라고 중국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모순이에요. 다 모순. 그리고 삐침별. 저는 이 삐침별이 은하수하고 생각해요. 은하수. 그래서 모든 이 삐침별이 들어가 있는 글들이 되게 많아요. 뭐 칼도자에, 뭐 이를 성자에, 집착할 착자에, 그리고 이게 무슨 뭐 조정, 그 어떤 궁궐, 조정 할 때 그 큰 집 뭐 이런 그런 뜻인데 이게 돼지머리 해두에 그리고 이 삐침별 쓰게 되면 예전엔 돼지머리가 제사를 쓰기 위한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돼지가 흔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 먹는 거하고 같아가지고 돼지를 일반 일반 민간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쓰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동물인데 관청에서 주로 쓰기 때문에 그게 많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관하, 정부 기관, 그걸 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생에도 이 삐침별이 써가지고, 뭐, 주인 주자에다가 그런 삐침별을 쓴다.
주인으로서 뭐 은하수 뭐 이거 하여간 해석이 좀 안 되는데요. 뭐 하여간 그렇고 돌석자도 뭐 하늘이나 땅에 그 은하수처럼 많은 무엇인가 예, 뭐 이렇게 물건이라는 뜻인 게 좀 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그 석자인데 저녁 석자인데 이 석자도 저녁별 그러니까 은하수를 볼 수 있는 이 보는 눈을 이게 확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밑에 또 하나 쓰게 되면 저녁 석자 두 개를 붙이게 되면 많을다. 그러니까 보는 이게 눈들이 많은 거죠. 그 은하수를 보는 눈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녁 석자가 이제 다자까지 이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석자, 우리 착석, 좌석 할 때 그 석자입니다. 앉을 석자죠. 앉을 자리 석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관청에 혁대를 두르고 휘장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휘장이 있는 곳에 이제 앉아 있을 자리들 뭐 그런 걸 뜻하는 것 같고 역사할 때 그 역자죠. 역사. 이게 기슭도 이게 땅이나 하늘 옆에 이제 은하수 자를 딱 쓰게 되면 아주 뭐 땅에 그 되게 많은 그런 그 기슭, 그러니까 갈라진 틈, 뭐 이런 거를 이제 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일자가 뭐 땅일 수도 있고 하늘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공존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이 계곡 같은, 이 골짜기 같은 틈새 그런 데가 이제 은하수처럼 많다라는 뜻이고 이게 이제 뭐 이게 나무 성글 뭐 역자라고 하는데 벼화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치 있는 것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를지 막 그런 기슭의 사방이 이루고 있다는 거죠. 역사에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끼 근자 이거는 독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 도기에서 온 그 글이 도끼 근. 독이라고 하면 이제 치우를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치우가 만든 이물이다. 그래서 도끼가 되는 거죠. 이 도끼가 엄청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일부만 이렇게 3개만 썼는데 이게 뭐 구부릴 절자, 손수변에다가 도끼 근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도끼로 뭔가를 이렇게 구부리거나 자르거나 이제 그런 거고, 밝을 철자 이게 입을 그렇게 이제 구부리거나 이제 뭐 이렇게 관리를 하면 뭐 밝아진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분석의 석자입니다. 이게 나무를 도끼로 쪼갠다. 그래서 이제 쪼갤 석자.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우뚝 솥을 올입니다. 올.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올라가다, 올리다, 오르다 그 모든 우리 한글의 기원인 것 같아요. 이 우뚝 솥을 올. 얼마 있으면 이제 광복절인데 3일 후면 광복절인데 광복절에 이것도 이제 울뚝 솥으로 올자를 씁니다. 올자 위에다가 이게 짝대기 3개가 좀 불화자를 약칭한 것 같아요. 불화자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뚝 솥을 그 둑 위에 불이 이렇게 있는 거죠. 횃불이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곽에서 이렇게 막 환하게 이제 불을 밝히는 그런 광자, 빛광자 거기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몽골의 그 원나라도 우뚝 솥을 그 올자 위에다가 하늘을 뜻하는 일자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우뚝 솥은 이제 둑을 뜻하는 거죠. 둑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몽골도 무슨 국가 행사를 하거나 할 때 그 그걸 갖다 이게 상징하는 창 있지 않습니까? 수술이 잔뜩 달린 그 창을 갖다가 그 말잔등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행사의 맨 앞에 이제 그걸 갖다 행사 진행할 때 거기 이제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닭유자에도 이제 이 울뚝 솥을 올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닭벼슬을 뜻하는 거죠. 닭벼슬. 그리고 닭벼슬 그 위에 또 이게 팔자를 붙이게 되면 이게 이제 우두머리 추자가 됩니다. 이거 추장할 때, 그러니까 인디안 추장할 때 이제 쓰는 그 추자인데 우두머리란 뜻이죠. 우두머리. 그리고 맨 끝에 이제 우두머리 추에다가 이 대자 밑에다가 클 대자를 쓰게 되면 저는 이 클 대자가 상투를 틀기 전에 사람들, 상투를 튼 사람들 이렇게 뜻하게 되면 동의의 이자에 쓰이는 그 이자 같아요. 이 사람들이 모시는 그 신농이죠. 저는 이거 신농으로 생각해요. 우두머리가 그러니까 신농이 그 소머리를 하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모시는 제사 지낼 정자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옆에 이제 제방변, 제방을 붙이게 되면, 제방 부자를 붙이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을 다루는 제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진나라 때 그 한나라의 첩자인 그 정국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정자에다가 나라 이름 국자를 썼던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나라. 그러니까 옛날 우리 그러니까 한국이랑 똑같은 한자를 썼던 그 한국 전국 칠흥 중에 하나인 그 한나라에 그 정국이라고 하는 간첩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공교롭게도 제방을 만드는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중국 땅, 서한 서쪽에 그 관중 지역이라고 하는 그 땅을 거기 제방을 이렇게 만들게 돼요. 이제 그것 때문에 땅이 넓어지고 거기서 이제 그 곡창지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진나라가 통일하는데 아주 큰 그 역할을 했던. 그래서 거기를 이제 정국거라고 합니다. 그 정국이라고 하는 사람, BTS의 정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또 비슷한 것 같은데 정국거 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그 관중 지역의 그 제방들을 정국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고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 여자 여자를 저는 항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아의 이물. 그러니까 항아가 만든 아니면은 이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신농의 딸인 항아를 기려서 신농이 이렇게 항아리라고 붙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아리를 신농이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자기의 딸을 어떻게 보면 뜻하는 그런 항아리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항아리가 있는 그러니까 집 안에 항아리가 있다는 거죠. 너는 이 항아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항아리가 아닌 신주단지라고 하는 우리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주단지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신앙의 어떻게 보면 일부죠.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때 그 안녕이 그 신주단지가 집안에 잘 있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것만 얘기할 때 그 요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항아리 위에다가 뚜껑을 이제 그 손잡이가 있는 그 그릇을 이렇게 덮은 거죠. 그 요점, 그 요건 뭐 이럴 때 그 요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안건 할 때 안자. 무슨 책상 안자죠. 책상 안. 우리 안건을 내다 하라고 할 때 그 안자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집안의 신주단지를 모시는 그 나무 목자 맨 밑에 그러니까 책상을 뜻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도 이제 그 안자 똑같은 안자인데 나무 목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항아 자체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이게 항아의 항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인데 이게 그 항아리 그리고 이게 뻗칠 긍자인데 이제 하늘과 땅 사이에 해가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인 것 같고요. 그리고 주사리 무엇인가를 활로 노리고 있는 그런 글자고 창과자 그 주사리에다가 어떻게 보면 삐친 별일 수도 있는데 이걸 갖다 이렇게 그은 게 창인 거죠. 이제 그 주사릭이 이제 크게 확대가 돼가지고 이제 그게 창. 그리고 이게 기본 무기입니다. 이 창과가 되게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나라국자에도 이 창과가 쓰이고 이를 성자.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보통 흙으로 쌓은 성을 뜻할 때 흙토자에다가 이를 성자를 써가지고 거기에다가도 이게 그 삐침별이 엄청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아침 단자죠. 전 단군의 단자도 이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뻗칠 금자, 그러니까 해가 한참 떠가지고 하늘 위에 이제 있는 거죠. 이거 있어가지고 하늘 위로 다 이렇게 뻗치고 있는.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해가 이제 비추는 모습이 이제 뻗칠 금자고 위에 하늘이 없을 때 막 이렇게 해가 떠오를 때가 이제 아침. 우리가 이제 환웅할 때 그 환자입니다. 환자. 그리고 이 항상 항자. 그러니까 해가 하늘하고 땅 사이에 그러니까 정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참 해가 하늘에 떠 있을 때 그때의 마음 심자 변을 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 항상 할 때 항자. 항상 변하지 않고 늘 그걸 갖다 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자가 그냥 이렇게 뭐 중국의 글이라고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우리 한민족이 정말 알아야 될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뭐 한글이 뭐 우둔한 사람, 멍청한 사람들이 쓰는 글이라고 어떤 한국인이면서 그런 미친 소리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유튜브 뭐 대형 유튜버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을 구독해 준다는 분들도 참 이해가 안 되고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진짜 한자는 이 한글로도 한글이 있어야지 거진 완벽해지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다시 돌아와 가지고 제가 이 한자는 동의의 다빈치 코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좀 두서없이 횡설수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이 한자가 저는 이 한글과 어떻게 보면 그 한글이 그 한자를 해석하는 그 코드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예전에 과거에 그 동의의 학자들이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그 글들을. 그래서 저는 한자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것을 제 뇌피셜과 이렇게 섞어서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한자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역설이었습니다.